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주최하는 가족 친화 기업 청년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유익한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기상캐스터로 날씨를 마쳤는데요. 오늘 가족과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왔어요. 오늘 오시는 길 정말 날 좋았죠? 네, 가족과 지금 함께하고 있진 않지만 가족 같은 훈훈한 분위기가 나서 정말 좋은데 이렇게 유익한 시간 사회 진행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실 분들 제가 소개해도 되지만 목소리 한 번 더 들어보시라고 본인이 직접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경 교수님께서부터 함께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김태경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금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근로자 최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근로자 김다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주식회사 파워토스의 유창훈 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천재교과서 가족친화 담당자 김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긴장하신 것 같죠? 긴장하지 마시라고 우리 박수 한 번 더 크게 좀 주세요. 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편하게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식적인 첫 일정을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우리 이사장님의 간단한 개회사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편안한 것처럼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드렸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금옥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가족정책 서비스 전담 공공기관입니다. 가족 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은 우리 기관이 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 일가정 양립, 사회문화 확장과 그리고 가족 친화 경영을 정착하기 위한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네트워크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바로 이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오늘 2022년 두 번째 가족 친화 네트워크는 바로 가족 친화 기업 청년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MC를 맡아주신 우리 박선아 아나운서님, 그리고 오늘 또 강의를 해주실 김태경 교수님, 그리고 많은 그런 가족 친화 사례를 발표해 주실 우리 천재교육에서의 김정선 대리님, 그리고 파워토스의 유창은 대표이사님,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주인공인 우리 청년 세대 근로자를 대변해서 함께하고 계신 우리 김다정 최지훈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일가정 양립 그런 조직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족 친화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청년 세대의 시각과 입장으로 청취하고 그리고 소통하면서 인식이 확장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불어 가족 친화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고 또 기업과 우리 근로자들이 함께 그렇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유익한 시간 함께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사장님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유익한 시간 마련해 주신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이 자리 배치부터 우리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운데에 앉혀주셨는데요. 이런 세심한 부분들에서부터 가족 친화 사업을 얼마나 잘 이끄실지가 감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참 유익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청년을 요즘 MZ세대라고 표현하는데 아니다, MZ세대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손 들어 주실게요.
자신 있게. 네, 우리 뒤에 계신 분 MZ 세대가 아니십니다. 네, 이 MZ를 MZ라고 표현을 하면 MZ 세대가 아니라고 또 그런 우스강 소리도 있더라고요. 자, MZ 세대라는 표현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MZ 세대와 기성 세대와의 소통에 대해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김태경 교수님께서 강의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좀 전에 인사한 김태경입니다. 이 화창하고 좋은 날 이렇게 귀한 주제로 이사에 꼭 필요한 주제로 제가 주제 발표를 하게 된 것을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초대해 주신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가족 친화 기업 청년에게 길을 묻다.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것을 제시하고 싶었냐면 우리 2030 믿읍시다. 그거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세대 간 갈등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있어가지고 서로 꼰대 내지는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가정에서도 소통을 단절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저도요, 2딸 아이의 엄마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꼰대로 비춰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마음에 안 맞는 카톡을 올리면 답을 안 해요. 답을 안 한다는 거는 나 싫어 이 의미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에게 보상을 즉각 해주길 바래요. 보상이 오는 일에는 목숨 걸고 달려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나중에 우리 부서에서 이번 일이 성공하면 너에게 좋은 거 줄 거야 라는 막연한 걸로는 통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근데 요즘에는 이해 차원을 벗어나서 많이 배우게 돼요. 그리고 제가 반성하게 돼요, 여러분. 맹자가 방구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기를 뒤돌아보라고. 저는 2아이들과 2딸들과 늘 씨름을 하면서 배우면서 갈등하면서 또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갈등하면서 회의도 느끼고 또 멀찍이 떨어졌다가 또 가까워졌다가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왜냐? 젊은 사람 못 이기겠다. 요즘 젊은이들 똑똑하다, 쿨하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많이 부족한 것을 배웠습니다.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이해를 제가 못했을까? 김태경이라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사력 있고 남을 배려한다고 자부해야 하는데 왜 하필 내 또래들하고는 잘 소통이 되는데 이들하고 이런 불화가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격동시대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는요, 어땠습니까? 자식들 좀 그만 나라고 난리였죠. 그래서 저희 세대만 해도 자식을 2명 내지 1명이었는데 요즘 세대는 결혼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세대도 많아요. 그 전에는 할머니 세대는 기본 자식이 4명, 5명이었죠. 이것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또한 반세기 동안 후진국에서 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또 우리나라는 K 문화 콘텐츠의 대국으로 여러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 강국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업들을 탄생시켰죠. 그러니 쉽게 말하면 그 부유한 시대에서 IT 강국에서 자란 세대와 보릿고개 세대에서 자란 세대를 비교하면서 요즘 애들 왜 저래? 요즘 애들 웃겨? 이거는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30 지금 오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특히 회사는 더해요. 저는 회사는 아직까지도 꼰대 문화가 지배하죠. 그 꼰대 문화를 벗어던지지 못해요. 5년 전만 해도 오밤중에 중역이 부장에게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날리면 부장이 곧바로 대리에게 업무 지시를 남겨도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6, 7년 전만 해도요. 코로나 전만 해도 그럴 거예요. 제가 아는 대기업 대표님은 직원들한테 수시로 막 업무 지시를 할 뿐더러 오늘 저녁 뭐 모여라. 그러면 그 자리에 안 모이면 그 친구는 찍혀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니들 성공하고 싶으면 따로 내가 부르면 와. 안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한테 인사 못 가. 이런 얘기를 그냥 술자리에서 했어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아마 조직에서 당장 직원들이 나서갖고 이건 아니라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 상태가 있다가는 어느 날 눈 떠보니 MZ시대 판이야? 아 큰일이야? 라는 말이 아닌 기성세대들 입에서 아니 벌써 MZ세대 거야? MZ세대 거야? 이미 거가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MZ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하는 것 중에 꼰대 문화라가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근데 또 생색내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휴가를 이렇게 잘 줘. 아무 때나 쓸 수 있어. 우리는 이런 복지를 해.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 당연한 걸 왜 저래? 마치 부모가 등록금 대주면서 요즘에는 생색내지 않잖아요. 근데 과거에 20년 전에는 대학 등록금을 소팔아서 내줬다. 네가 이 동생들 책임져라. 나의 노후 대책은 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아이들이 전혀 부담감 없이 들었어요. 내가 해야 되나 보다. 장녀들은 다 했죠. 근데 요새 그런 부모가 있으면 난리 나죠. 부모의 역할을 못하는 부모라고 아마 차단할 거예요. 대화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휴가를 쓰게 한다거나 복지의 하나로 콘도를 사용하게 한다거나 근로자의 날 선물을 준다거나 이런 걸로 생색내면 정말 왜 저래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좋은 결과를 내고 어떻게 이 MZ세대들과 화합을 하며 가야 될까요? 여러분 고민되실 거예요. 그러나 고민하실 거 없어요. 우리는 길게 목적지를 향해 가려면 함께 가는 걸 하나씩 배워나가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대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030 세대가요. 조직의 60% 이상을 이미 대기업에서 차지했어요. 잘 아시죠? 그러니 가반수가 넘으면 이제 꼼짝없이 그들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곧 우리 시대는 MZ의 시대가 됩니다. MZ 판이 될 거고 곧 MZ 것이 될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대기업 중에 하나는 현대 제누인이라고 아시죠? 거기서는 소통의 통로를 따로 마련했어요. 그 MZ세대의 소통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할 체인지 에이전트라는 새 조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또 CJ 대한통운 임원들은요. 성격 유형 검사 MBTI를 단체로 다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MBTI에 대해서 요즘에 MZ세대들은 상당히 환호하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어떤 삶의 방식을 같이 동참하게 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임원들이 받아보니까 몰랐던 걸 알았다고 다들 그럽니다. 저는 최근에 물라운백 세미나라는 걸 학교에서 했어요. 너희들 알아서 준비해 했더니 놀라웠어요. 전문가 수준의 탁월한 준비를 하더군요. 그들의 기발함과 추진력에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믿고 맡기는 문화가 상생의 길 아닐까? 실수하더라도 한 번쯤 봐주는 것이 지혜 아닐까? 2030 세대들에게 춤출 멍석만 깔아주고
우리는 지켜볼 줄도 알고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길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오늘 강연의 주제를 2030 믿읍시다. 2030 세대 믿읍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 세대야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도 실수했어. 라고 응원하고 믿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른 문화 콘텐츠의 어떤 발굴, 즉 웹툰 같은 것을 활용한 지속적인 어떤 문화 콘텐츠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마치며 주제 발표를 마치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우리 선인들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물은 왜 위에서 아래로 흐를까요?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것만이 상생의 길이고 그 길만이 진리라는 것을 선인들은 이 한마디로 잘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주제 발표를 마치며 이 귀한 자리에서 제가 이 귀한 말들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큰 영광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김태균 교수님께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 네. 정말 유익했습니다, 교수님. 일단 저는 내가 꼰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부터 그 생각부터 이제 필기를 좀 해봤는데 변화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자라온 세대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세대를 좀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끝부분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2030 세대들을 믿어보자. 멍석만 깔아줘도 알아서 잘한다. 네, 그 의미에서 정말 유익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여러분.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2030 MZ 세대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한번 테스트 퀴즈를 드려볼 텐데요. 화면 함께 봐주시죠. 자, 트능.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시나리오를 봤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죄송하지만 이번 거는 문화상품권은 없습니다. 테스트 퀴즈예요. 혹시 아시나요? 트능. 저도 사실 요거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자, 트능. 테스트니까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말씀해 주시죠, 대리님. 트렌드 능력시험. 네, 맞습니다. 트렌드 능력 고사 트능이라고 요즘 줄여서 말한다고 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짧은 몇 개의 단어들을 제시어로 드리면서 대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첫 단어 다시 한번 화면 보시죠.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발음하기도 어렵죠. 네, 유창훈 이사님. 네. 네, 상당히 낯선다는데요. 예. 외계어 네. 아니에요, 외계어? 네, 맞아요. 외계어 마법 같죠? 주문. 맞아요. 옛날에 그 해리포터 보면 링가디움 레디오사 뭐 약간 이런 거 같은 저도 주문을 외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대답해 주시죠, 우리 청년분. 네, 네.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 당근, 토스, 직방, 야놀자를 의미합니다. 네. 굉장히 똑똑해 보이죠? 네. 네. 지금 이렇게 대기업들을 요즘 좀 뜨고 있는 IT 기업들을 이야기해 줬는데 우리 MZ 세대들이 취업하고 싶은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줄여서 요즘 말한다고 해요. 발음하기도 어렵죠? 네. 사실은 처음에는 요 앞 글자인 4개 뭐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까지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망하는 IT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붙었다고 해요. 나중에는 한 20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외울 게 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자, 우리 김정선 대리님이 또 우리 세대 네. 때 네. 그 삼성, 현대, 3연스겔이라고 했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삼성, 현대, SK, 또 LG를 합쳐서 요것도 우리 대리님께서 네네. 나름 줄여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사면스게 네, 요거를 요즘에는 이런 기업들로 선망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김정선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업들도 요즘도 선호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워라밸을 중시하는 우리 MZ 세대들은요, 요 네카라 쿠베당, 토지갸 기업들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취업 플랫폼에서 취준생을 대상으로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요걸 조사해봤는데요. 맨 앞에 나오는 두 번째에 나오는 카카오가 1위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위 설문에 동의하세요? 네, 저도 네. 취업 준비 당시 위 기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카라 기업은 저희가 어릴 때부터 서비스에 와서 친숙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대기업이고 시가총액도 높은 유니콘 기업들이 대부분이라 탄탄하기도 합니다. 그 젊은 기업이니만큼 젊은 세대를 위해서 젊은 세대를 생각하는 복지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또 우리 지훈 씨가 대답해준 답변 중에 유니콘 기업이라고 말을 했는데 유니콘 기업이 또 뭔지 아세요? 네, 그 앞에 또 시가총액이 넘는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가총액이 10조 이상의 기업들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생 기업들인데 이런 유니콘 기업도 알고 있었어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우리 다정 씨도 할 말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네카라 위에 몰두센이라고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몰두센이요? 네네. 몰두센이란 이제 네. 광고 솔루션인 몰로코 그리고 코인 거래소를 운영 중인 두 나무 또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채팅 솔루션인 샌드버드가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곳들에서는 또 무제한 휴가를 제공해주고 워케이션 또 지원을 해주며 또 굉장히 자기 지원 개발하는 데 비용을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와, 우리 김태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네, 정말. 그쵸, 교수님? 네, 나물 박사들입니다. 네, 워라밸을 중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또 김태경 교수님께서 덧붙여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다고요? 네, 그 MZ 세대들은 워라밸을 매우 중요시 여겨요. 네. 그 한국 경영자 총협회가 2022년 5월달에 네. MZ 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인식 조사를 했어요. 근데 복수응답으로 했는데요.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 일자리를 선호하는 게 66.5%. 네, 1위로 나왔고요. 네. 그리고 2위에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자리가 43.3%가 나왔고요. 네, 그 뒤를 이어서 복지 제도가 잘 된 곳, 회사 분위기가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일자리가 나왔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게 다 워라밸과 관련이 있는 답변이었네요. 그렇죠? 네, MZ 세대에게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또 흥미로운 건 정년 보장이 될 수 있는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이 그 선호하는 비율은 14%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 14%요. 와, 그러면 정말 놀랍네요. 네. 우리 이제 과거에 우리 기성 세대들은 이제 평생 직장을 많이 선호했고 오히려 그 직장을 이직하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맞아요. 정말 직업을 절대 바꾸지 않는 그런 맞아요. 의식이 있었는데 역시 우리 그런 MZ 세대들은 워라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기업들이 이거를 놓치지 않아야 좋은 인재도 안 놓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들으셨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기성세대들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취업 선호도가 MZ세대들의 이 회사와 가정에 대한 생각에 어떤 영향을 또 끼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가족 친화 기업에 대해서 그럼 논의하기 전에 먼저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는 또 각각의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정 씨, 요즘 가족이라고 하면 어떤가요? 요즘 가족은 이전 가족이랑 제일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과거에는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뒤따라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 구성원들이 행복해야 이 가족 또한 행복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전 세대의 가족은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중시했다고 보면 MZ세대의 가족은 개인의 추구와 행복 추구를 더 중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두 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의 행복이 즉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인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 세대도 그런 부분은 같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저희가 가족이 다양해졌고 가족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지금 MZ세대 청년들이 말했듯이 어떤 그게 공동체나 조직도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되면은 그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가운에서 하고 있는 가족 정책의 방향도 되게 중요한 3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구성원 간의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예요. 그리고 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 가족들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거, 그리고 이 가족들이 안에 맡겼던 그런 돌봄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개별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 줘야 될 일이라고 하는 그런 돌봄의 공공성 강화가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가족정책 서비스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우리 젊은 세대들의 네. 이거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뭔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네. 그거를 참아내는 게 기성세대가 당연스럽게 여겼다면 이제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쵸? 네. 아까 회사에서도 보상이 즉각적이고 당장이어야지 내일 모레에 대해서는 별로 맞아요. 우리들은 와닿지 않다 아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다 이런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가정과 가족이라는 용어를 또 쓰셨는데 되게 지금 가정은 공간의 개념으로 좀 많이 쓰이고 가족은 바로 관계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민주주의 평등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네. 우리 기업의 가족은 또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기업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업 내에서도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당연히 있죠.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게 이제 뭐 출장 가서나 아니면 뭐 회식에서 뭐 메뉴를 이제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는 그냥 일방적인 그런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르다 보고 그다음에 또 일방 소통식 그런 거에 익숙해왔던 이제 기존 세대에서 이제 MZ 세대의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한 거에 대해서 또 위 기성 세대가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또 있고 그게 이제 불통이라고도 보는데 이제 그거를 얼마나 슬기롭게 이제 조화시키냐가 이제 관건이죠. 네. 예, 그래서 늘 이제 고민하는 문제인데 결국 이제 소통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서로의 세대 간의 이해 갈등을 서로 갈등으로 볼 게 아니라 그거를 서로 이해하는 게 핵심적인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우리 기성세대와 MZ세대의 갈등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게 메뉴 고민이에요. 네, 거기서 많이 나뉘나 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정선 대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청년분들하고 이제 기업 양측 다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네. 가족이라는 것이 이제 좀 여성, 남성 또 역할, 서로의 역할이라든지 또 자녀 문제, 뭐 또 부양 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좀 변화가 됐고 또 앞으로도 좀 많이 변화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유창훈 이사님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예, 옛날보다 이제 많이 변하고 1인 가족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추세에서 그 변화에 이제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네. 예. 우리 1인 가구 말씀해 주셨는데 김태균 교수님 1인 가구에 네, 대해서 그 실제로 대법원은 2020년 건강가정기본법에서요. 네. 1인 가구라 함은 한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로 명시하고 있어요. 네. 이는 말씀하신 다양한 형태의 가족 형태를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응하고 대처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인 가구. 저도 일단은 1인 가구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1인 가구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손 한번 들어 주실까요? 혼자 산다 1인 가구? 우리 이사장님도 저는 분거가죠. 아.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있고 평일에는 1인 가구로 살고 있어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는 걸 저도 이제 느끼는데요. MZ 세대에서는 더 대폭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정책 변화는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1인 가구 비율이 거의 40% 이상 지금 그런 정도에 지금 다다르고 있어서요. 이런 1인 가구에 대한 네. 국가 정책 서비스의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 내용도 있고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나 전국 지자체 시군구에 있는 가족센터에서도 이제 이런 늘어난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사업들을 개발해서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올해부터는 시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더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되는 것도 좀 머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정말 핵심 주제인 가족 친화 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특별히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을 모셨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두 기업입니다. 자, 가족 친화 기업이란 또 뭔지 궁금해지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조금 전에 박선아 아나운서님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그게 가족 친화 기업이고요. 네.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바로 이런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가서 컨설팅도 해주고,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도 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가족 친화 제도는 아무래도 이게 가족 서비스다 보니까 출산과 양육 지원에 관한 제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사회의 돌봄이 아무래도 여성들에게 집중돼 있으면서 그게 되게 불평등하고 차별적으로 좀 부여돼 있어서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남성 돌봄 참여를 확대하는 이제 이런 제도들, 그리고 또 중요하게 기업의 여성 임원의 비율도 올라가야 되고요. 굉장히 그 평가하는 항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1인 가구가 늘어난다고 했던 것처럼 앞으로 가족 친화 제도는 단순히 그런 출산과 양육 지원에 대한 제도가 아닌 바로 다른 가족 친화 제도를 또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정말 있을 것 같다는 걸 제가 이 자리에 또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오늘 이 두 기업이 바로 그런 모범적인 가족 친화 기업입니다. 네,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두 패널 분들은 우리 가족 친화 기업에 근무하시는 임원이거나 또 직원분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유창훈 이사님께 먼저 이 회사 내 가족 친화 제도 도입하게 된 계기와 또 어떤 제도가 있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파워토스는 업력이 한 22년 된 그 발전 전력 계통 분야의 이제 엔지니어링 업체인데,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계로 해서 이제 집합 교육은 못했어요. 이제 그래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가족 친화 교육에 대해서 이제 실시를 해왔고, 매년 이제 워크샵하고 또 여름에는 이제 썸머스쿨 통해서 지금 워라벨과 그다음에 유연근무제, 그리고 또 가족 돌봄제도, 그다음에 그 이제 배우자가 이제 출산했을 때 배우자가 그 배우자가 휴가하는 것 등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가족 친화 제도나 또 그러한 문화를 어떻게 이제 전체적으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매번 이제 공유해 왔고요. 특히 이제 워라벨이 이제 이슈로 이제 된 지가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일찍부터 일생활 균형 캠페인을 이제 했고요, 추진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그 직원들에게 인식도 시키고, 또 그로써 이제 그 소속감이라든가 단합 뭐 이런 거를 이제 더 사기 진작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가족 친화 문화 조성하는 게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소통과 또 서로 간의 그 공감대를 형성해서 진행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파워토스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도입인데 뭔가 이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천재교과서의 김정선 대리님의 기업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천재교과서는 다들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알죠. 네, 대한민국 교육의 기초인 교과서 발행사이고요. 그리고 유아부터 고등까지 스마트 이러닝 밀크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법학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공부방 사업 등 이렇게 교육 전문 기업이에요.
네, 저희 이제 장기 근속 직원들 연차마다 뭐 5년, 10년, 15년 이렇게 해서 안식 휴가 주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자유로운, 정말 자유로운 연차 사용으로 그냥 오늘 아침에 안 나가고 그 다음 날 연차 써도 되는 우와. 그 정도로, 네. 그 정도의 아주 자유로운 연차 사용. 네. 그리고 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아예 뭐 어린이날 다음 날이나 뭐 전날 뭐 이런 날은 아예 그날 쉬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그날은 아예 연차를 쓰지 않아도, 전자결제 쓰지 않아도 그날 출근 안 한 사람은 그냥 자동 연차 뭐 이런 식까지 가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실제 간호사님이 건강증진실에 상주하고 계셔서 직원들 또 이렇게 보살펴 주고 계시고, 또 점심 식사는 100% 지원, 저녁은 1시간만 야근하면 점심 시간 식사는 1,000원만 내면 직원들이 나머지는 100% 지원이고, 저녁은 100%. 네, 1시간만 야근해도 100% 다 주는, 요즘 식대가 많이 올랐잖아요.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직원 자녀들 이렇게 초중은 다 무상 교육이니까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다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원들,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이나 이런 학비도 차등 지원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자녀들한테 혜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가족 친화 교육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에요. 저 아나운서 그만둬야 되나요? 정말 이 공휴일 직전에 휴가를 따로 쓰지 않고 쉬어도 된다는 건 정말 획기적인 것 같아요.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휴가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휴가를 다 썼는데 마이너스 휴가도 쓸 수 있어요. 내년 거 땡겨서 막 이렇게. 천재 교과서입니다. 대박이죠. 네, 정말 대박이네요. 네, 어떻게 이사님 예, 제도 도입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네, 좀 따라가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최지훈 패널께서도 조사를 좀 하셨다고요. 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네. 아마 전공만 맞았다면 지원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부러운 제도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계속 보니까 말씀하실 때 와, 왜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쵸? 자, 이렇게 열린 소통이라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대리님 그냥 칭찬이 아니죠. 정말 기업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제도들이 네, 있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대표님부터 해서 저희 사실은 이거 저희 기업 가족 친화 이거 하면서 네. 막 이렇게 체크하면서 저희는 이거 기본인데 당연한 건데 이게 점수가 돼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진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죠. 동의하시죠?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네, 많이 널리 퍼뜨려져서 이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한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자, 제휴를 맺은 또 기업들이 있다고요, 업체들이? 네네. 지금 현재 한 14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제휴를 맺었어요. 제가 직접 이제 뭐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나 뭐 병원 이런 데 막 찾아가가지고 네. 저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건데 좀 할인해 주시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뭐 요번에 이제 겨울 독감 주사 뭐 이런 것들도 좀 다른 데보다 싸게 우리 직원들 명함이 가지고 가면 네. 좀 싸게 받을 수 있게끔. 명함이요? 네. 명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명함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제 카페나 식당들 같은 데도 이제 천재교과서 직원 명함 가져가면 10% 할인되거나 아니면은 그 근처에 있는 병원들 그러니까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들도 전부 다 할인해서 건강 검진이나 뭐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네. 치과 진료 뭐 이런 것들 다 받을 수 있게끔 어. 그래서 이제 제휴 맺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지훈 씨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한 게 있으시다고요? 제가 취재했을 때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지만 MZ세대 비용률이 꽤 높은 것 같았는데요. 천재 교과서 네, 기업이요.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건강증진실 이용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보건관리자분께서 상주하시는 점이 되게 독특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네네네. 간호사 분이 직접 상주해서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리님께 또
말씀드릴 게 안마기도 있다고 지금 계속 저희 천재교과서 저희 천재교과서에 네. 그 몸친구 브랜드 네. 안마기가 뭐 20층에도 있고 11층에도 있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그냥 이렇게 파티션 쳐가지고 그냥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이렇게 좀 쉴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뭐 인바디 이런 것도 다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인바디도 뭐 체지방 측정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가서 할 수 있고 네. 또 보건실에 가면은 침대에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좀 피곤하다 그러면 가서 한숨 자고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네, 진짜 이렇게 천재 교과서의 이런 가족 친화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어떤 것들이 있나 예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런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최지은 우리 패널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많은 부분들 우리 지훈 씨가 조사한 부분들인데 긴장이 되는지 말을 못해서 제가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훈 씨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호응이 이렇게 좋은 이런 예시들 적극 반영되도록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널리 홍보해 주시고요. 네, 저희도 열심히 홍보하고 이런 가족 친화 경영이 결국은 그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왜냐하면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좋은 인재가 그 기업에서 함께 있을 때 기업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따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많이 또 설득하면서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 한가원 직원들 천재교에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청사 이전하면 안마 의자 사드릴 겁니다. 와! 와! 와, 이게 대담의 순기능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죠? 자, 우리 청년 세대의 생생한 제안 그리고 우리 다양한 제도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길 바라겠고요. 또 MZ 세대들만을 위한 다른 특별한 제도가 또 있나요? 특별히 뭐 MZ 세대를 겨냥해서 만들었다 하는 네. 제도는 없어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전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만든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 발전적 트집 잡기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비공개로 글을 쓸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글을 쓸 수도 있는데 네. 아주 사소한 거 그런 트집까지도 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담당자긴 한데 그걸 올려주면 또 이렇게 저희 또 회사에서 적극 반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MZ 세대가 조금 더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용률이 많아요? 네. 여러분, 네, 잘 들으셔야 돼요. 트집 잡기 제도인데 발전적 트집 잡기예요.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예가 있었을까요? 담당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요번에 한 4월 달 봄쯤에 네. 어떤 직원분인데 네. 다른 회사에 다니다가 이제 우리 회사로 이제 이직하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는 생일 조퇴가 있었다. 우리 회사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발전적 트집 잡기에 이렇게 비밀 글로 이제 이름 밝히지 않고 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회사 임원분들하고 다 같이 회의를 거쳐서 요번 올해 7월 1일부터 생일 반반차가 생겼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되게 안 좋은 거는 그 6월 달에 생일이었던 직원은 혜택을 못 받았는데 네. 7월 달부터 생일인 직원들은 빨리 퇴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되게 혹시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생일자 본인만 그렇죠. 이제- 본인만. 그럼 그걸 조금 확장시켜서 가족 구성원의 생일에도 조금 일찍 퇴근을 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떨까요? 네네. 그러면 이제 가족을 위한 그런 네, 게 적극적으로 아닐까 해서. 검토해서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대담의 순기능 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MZ 세대는요, 또 전화보다 문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설문에 따르면 MZ 세대 3명 중 1명꼴로 콜포비아를 느낀다고 합니다. 콜포비아가 뭐예요, 김태경 교수님? 그러니까 네. 통화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굉장한 그 부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예, 거부 반응이죠, 일종의. 이 콜포비아의 콜이 전화군요. 네, 싫어하는 네, 현상을 네, 말하는 네, 거죠? 콜포비아, 네, 네. 그러니까 네. 통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를요. 그래갖고, 문자로.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학생들에게나 우리 아이들한테 연락하면 3번 중에 1번은 꼭 안 받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이 영양가 있는 거 있죠. 저한테 뭔가 부탁한 거, 뭐 세탁물을 어디다 맡겨줘, 내지는 택배가 오니까 엄마 받아줘. 이런 거는 그냥 금방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괘씸하고 좀 섭섭했는데 뭐 이해를 하자. 예, 저도 사실 뒤돌아보면 그 20대 30대 때 그러셨던 것 부모님에 같아요. 대해서 엄청난 반항도 하고 막 지적질도 했거든요. 우리 엄마 네. 왜 저래 이래가면서 그걸 보면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은.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은 뭔가를 연락할 때 문자만 보내면 훨씬 더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신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진 세대인데 네. 오히려 MZ 세대는 그런 거는 싫어하고 문자로 하는 거를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느끼는데 이래서 세대 간의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 우리도 이제 같아요. 문자로 하면 왜 이 세대들이 이렇게 예의가 없고 정중하지 않을까라가 아니라 이게 문화구나. 그리고 기성세대가 전화를 하면 나를 존중한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 내려놓고 그냥 문자로 해도 돼요라고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면 훨씬 소통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방청석 우리 MZ 세대들 중에서도 네, 문자가 더 편하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손 들어 보실까요? 오, 정말 많이 들어주시네요. 저는 전화가 편하던데. 그러면 저도요. 그렇죠. 저는 저 MZ가 MZ 세대가 아닌가요? 자, 혹시 방금 손 들어주신 분들 중에서 왜 그런지 좀 대답해 주실 분 계실까요? 짧게 끝나도 될 얘기를 전화를 하게 되면 길게 하게 되니까 아. 필요한 거에 대해서만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문자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뒤에 계신 분도 손 들어주셨죠? 네. 왜 손 들어주셨나요? 저도 그 같은 생각이고요. 문자로 하는 게 보통 요즘 세대들의 소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문자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은 시대를 따라가는 것뿐이다. 이런 느낌인 거고 이제 아랫분은 괜히 다른 말까지 또 해야 되니까 저는 전할 말 있는 김에 통하는 게 좋던데. 네, MZ 세대가 확실히 아닌가 봅니다. 자,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또 이에 덧붙여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그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선호하는 MZ 세대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반영해서 새로운 그 정책 구상을 들어가야 되고 또한 이 MZ 세대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해하고 엄마를 거부하나 상사를 무시하나 내지는 우리 학생들이 날 싫어하나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듯이 그런 거를 좀 웹툰화해서 젊은이들이 웹툰 얼마나 좋아합니까?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내지는 그걸로 노래로 만들어서 나는 엄마 목소리 듣는 게 싫지 않아. 엄마를 사랑하지만 나는 내 체질은 안 맞아. 내 취향 아니야. 문자로 해. 카톡으로 해. 이런 식의 그런 어떠한 랩을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본다면 랩해 주신 거 맞으시죠? 랩은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그런 어떠한 기발하고 네. 좀 독창적이고 하는 거를 또 이런 것도 만들어도 네. 우리가 기성세대가 주도해서 계획을 짜고 기획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20세부터 40세까지 2030 세대들 39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20대하고 30대는 또 틀려요. 20대 초반하고 중반은 또 틀리고 기왕이면 가장 어린 만 20세 친구들 대상으로 타겟을 딱 정해서 너희들이 지금 부모와 소통 안 되는 답답함을 한번 음악으로 표현해라. 네, 웹툰으로 표현해라. 단순한 게임으로 표현해라. 그리고 공모전 같은 거를 따끈따끈하게 열어서 다 그들의 그것을 저희가 생각을 빨아들이고 그걸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사실 이게 그렇거든요. 그 며느리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선배와 후배가 틀어지는 경우가 큰일이 아니더라고요. 인생 살아보니까. 맞습니다. 내가 카톡이라든가 문자를 보냈을 때 답이 안 온다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게 낸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 반영에도 모여서 이제는 단절이 됐으면 오고 그 다음에는 한 집안에서 서로 소통 없이 사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소통 부분들이 정책에도 반영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또 우리 가족 친화 제도에 대해서
우리 두 기업과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진 기업이 또 계시다고요? 어디 계신가요? 가족 친화 제도에 대해서 이 두 네. 기업과는 또 다른 의견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네. 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여러 소통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나하나 뭐 복지도 많이 있지만 그 복지를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소통의 창구가 항상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시판으로 이제 익명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누구 하나 그런 뭐 거리낌 없이 대표님과 그런 소통을 하면서 직접 자유롭게 건의를 하고 그리고 무조건 그 대표님은 하나씩 다 답글을 달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일단 복지가 되는 더 것 중요한 같고요. 것 같다. 네네. 혹시 어떤 기업인가요? 저희 비비드 플러스입니다. 비비드 플러스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들었을 때 이제 MZ 세대들이라고 이제 뭔가 다른 건 아니거든요. 틀리거나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로가 좀 이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나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서 조금 더 서로가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렇게 익명으로 좀 올리다가 누군가 알게 되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본인 직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부서에 누구겠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불이익 같은 건 없게 되는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애초에 공지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취지 자체는 서로가 자유롭게 소통을 함을 위한 거니까 네. 누가 올렸다 이런 추측이나 어. 아니면 그런 대화를 절대 하지 말자라는 어. 것들을 쓰기를 박아놨기 때문에 네.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소통의 창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브레이크 걸지 않아라고 제시를 해주고 열린 소통을 마련해 주는 거.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시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다른 단어를 좀 드려볼게요. 화면 한번 봐주시죠. 갓생, 복세편살입니다. 자, 이사장님 두 단어 다 알고 계시나요? 이게 네. 줄임말이어서 네, 맞아요. 찾기가 힘드네요. 미리 보고 오셨는데도 사실 까먹을 수 네. 있어요. 그렇죠? 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저건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대본에서. 아,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청년 패널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갓생은 주실까요? 뭔가 네. 이번 생에 네. 되게 뭔가 이렇게 선택된 거, 뭔가 그런 의미를 담을 것 같고, 약간 그런 의미는 뭐가 있을 것 같아 짐작은 되는데 전혀 예측이 힘드네요. 네, 좋아요. 그럼 우리 최지훈 패널분이 갓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어떤 뜻인가요? 갓생은 자기의 삶에 집중해서 열심히 사는 걸 갓생이라고 하는데요. 네. 원래 아이돌 문화에서 쓰던 말인데 오. 갓생을 이제 일반에게 널리 퍼져서 쓰게 되더라고요. 왜 갓생이라고 하죠? 갓이 영어로 신을 뜻하는 갓과 생활의 생이 합쳐져 갓생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주세요. 우리 이사장님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단어가 나온 거가 네, 너무 이해가 논리적이고 갑자기 이해가 되죠. 딱 되네요. 네, 딱 돼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복세편살 우리 다정 패널분이 설명해 주시죠. 복세편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거 맞아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같이 오셨잖아요. 같이 오신 거 맞나요? 네. 복세편살 좀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청년 패널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두 분께서 우리 청년 기자단이시기도 하시고 이제는 직장인이시라고요? 맞습니다. 네, 맞죠. 두 단어에 어울리는 가족 친화제도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어울린다기보단 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가족 친화제도가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네.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시차 출퇴근제? 네, 맞습니다. 어떤 거예요? 네. 9시 전후 30분 간격을 둬서 원하는 시간에 출근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조금 더 일찍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퇴근해서
원하는 시간에 운동을 가는 등 네, 여가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복세 편살과 좀 어울리는 가족 친화 제도인 것 같아요. 그 출퇴근 시간,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 편하게 살자. 그렇죠? 네, 좋습니다. 박수 주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걸음씩 차근차근 이렇게 제도들이 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최지훈 씨, 네, 또 우리 갓생에 대해서 어떤 제도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이걸 좀 갓생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제도를 말씀드렸는데 네. 또 들어보니까 복세 편살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딱히 구분 지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우리 복세 편사를 위한 또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다정 씨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던데요. 네, 만약에 이제 제가 정책 입안자가 된다면 꼭 만들어 보고 싶은 제도가 있는데요. 네. 저런 말이 생겨난 것도 그만큼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런 말이 왜 생겨났을까, 저걸 어떻게 조금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 스트레스가 없으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또 많이 알고 계시듯이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MZ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인이라면은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또 적절히 해결하지 못했을 때, 해소하지 못하고 쌓였을 때 정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기관이나 기업에서 적절히 또 이제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조금 뭐 이제 외부 활동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내부의 동호회를 활성화시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제도로서 도입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청년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유창훈 이사님, 네, 어떻게 기업에 좀 반영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네, 우리 유창훈 이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많이 배워가실 것 같아요. 공공기관은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도 오. 시차 출근제도 하고 있고 네. 동아리 활동도 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하면서 네. 더 열심히 참여하라고 동아리에 가서 제가 도시락도 보내주고 동아리 모임할 때는 오. 그래서 동아리 활동하면 이렇게 이사장이 지지해준다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네, 생색내면 안 되는데. 틈새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준비했던 것들은 조금 스킵하고요. 우리 카카오에 대해서 아까 우리 청년들이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기업이 카카오가 제일 1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문자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있다, 뭐 있으시다고요? 우리 패널 분들 중에서 카카오 등 메신저에 대해서 나는 좀 할 말이 있다라고 하신 분이 있다고 하던데요. 계실까요? 네, 우리 카카오 다들 이용하시죠? 카카오의 어떤 기능들 가장 많이 이용하세요? 헤어샵? 헤어샵을 요즘 카카오로 하나요? 네. 아, 그래요? 저는 MZ세대가 아닌가 봅니다. 네, 저는 일단 메신저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 뭐 카카오 그 화재 사고로 안 된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이 이렇게 독점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카카오 메신저에 대해서 아까 나는 문자가 편하다, 전화가 편하다, 뭐 요거와 관련해서 또 해주실 말씀이 있는 분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거요. 카카오 단체톡. 네, 저는 사실 이번 그 카카오 사태 때 그 일과 관련해서 단체톡을 강제 해방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행복했어요. 네, 그리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저는 여행도 다녀왔어요. 정말. 네, 그래서 이게 강제지만 너무 좋다. 이런 게 처음부터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했거든요. 여러분은 이 일과 관련된 카카오 메신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야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자, 이거 문화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메신저에 대해서
네, 저희 이제 문화상품권 안 주셔도 되고요. 아, 드릴 거예요? 네. 제가 얘기하면 제가 그럼요. 네네네. 이제 카카오톡이 메신저가 있는 거는 참 좋은데 또 업무에도 확실히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니까 되게 많이 찾는데 네. 편한 만큼 그 시간도 좀 많이 편하게 네.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뭐 이제 퇴근을 하고 나서나 아니면 주말 에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업무 연락을 받는 게 사실 항상 그렇게 이렇게 좀 반갑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카카오톡이 조금은 좋지만 좋지 않기도 하고 막 좋은 약간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럼 우리 이 말을 들은 지훈 씨, 좀 카카오 단체톡 같은 게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을까요? 저는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제 회사 계정도 카카오톡으로 업무 일정을 공유하다 보니까 제 프로필이 보이는 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오. 저는 그래서 멀티 프로필을 사용해서 회사에서 쓰는 프로필과 제 개인 프로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답변해준 두 청년에게 문화상품권 줘도 될까요? 좋습니다. 드디어 드리네요. 네. 네, 바로바로 또 드려야 되잖아요. 요즘 MZ세대들. 그래서 바로 드려봤습니다. 자, 우리 김태경 교수님께서 MZ세대 우리 회사와 어떤 관계인지 파트너십에 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MZ 세대들은 이 수평적인 문화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그 수평적인 문화지만 본인들이 어떠한 회사에 일을 했을 때 위에서 즉각적으로 또 반응을 주길 바래요. 네. 그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제가 조직 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윗분들이 뭐 어떨 때는 제가 결제를 올리거나 아니면 또 보고서를 올렸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답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끙끙 앓으면서 그 나중에 보면 읽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말도 네. 못하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면 아주 무능력하고 그런 상사로 찍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사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뭘 해주겠다라든가 좀만 참아라. 미래에 뭘 주겠다. 3개월 후에 주겠다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당장 보상을 원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이 카톡으로 업무를 어떤 시간에 지났을 때 업무 시간이 지났을 때 올리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문제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어디서 봤는데 어떤 그 신입사원이 일요일 날 근무를 한 거예요. 회사에다 얘기도 안 하고. 그 일요일 날 와서 근무를 했으면 예전에 칭찬을 받고 좀 닮아라. 요즘 신입사원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희도 좀 닮아라 하고 어떠면은 그 친구를 이용해서 윗상사들이 그 한 2, 3년 지나서 좀 해이해진 직원들을 독려하기도 했는데 회사에서 조사 들어갔대요. 왜 일요일 날 나와서 일을 했느냐. 그 상사는 도대체 누구냐. 누가 지시했냐고. 그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이 세상에서 기생세대들이 살아가면서 옛날에 우리는 안 그랬는데 외치거나 카톡을 뭐 밤 10시에 연락해서 내일 아침까지 갑자기 뭘 해라라든가 제가 아는 어떤 분처럼 오늘 저녁 저녁 먹자 모여라 뭐 이런 경우라면 일테면 그거는 상당히 몰상식한 상사가 되는 세상에 도달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이런 기성세대와 또 MZ세대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2년 2차 가족친화 네트워크 대담 진행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과 또 이사장님, 교수님, 우리 청년 패널분들이 우리 이 정책에 대해서 한 번씩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우리 교수님부터 좀 해주실게요.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도 주제 발표를 했듯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젊은 사람 못 이긴다. 네. 이제는 MZ판이 아니라 MZ 것이 될 것이다 조만간에. 준비하고 배워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이사장님. 네,
그 가족 친화 제도도 이제 그런 기업의 주축인 MZ 세대들의 당연히 그들의 시각과 입장을 반영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정말 많이 느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소통을 하는 이유는 이해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통의 그런 도구들도 많이 발달해 있어서 그런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이제 배워야 하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예전에는 살아온 삶의 연륜이 많다면서 막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런 디지털 시대에는 우리가 MZ세대에게 기성세대가 소통에 대한 기술을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래야 함께 이렇게 공감하면서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됐고요. 역시 소통도 저는 늘 제가 주장하고 있지만 이 근육하고 같아서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그게 발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오늘 이 자리에 또 느끼고요. 그러면 그 상대 입장에서 어떤 소통의 근육을 이렇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잘 듣는 게 소통이 아니다라는 거를 오늘 또 MZ세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배웠습니다. 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 우리 김정선 대리님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그 가족 친화 네트워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청년에게 길을 묻다 이런 그 제목처럼 이렇게 기성 세대들이 청년들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주세요, 여러분. 네, 주식회사 파워토스 유창훈 이사님. 오늘 이제 이렇게 많은 좋은 생각들을 들어서 정말 이제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이제 소통의 기회가 많이 생겨서 이러한 가족 친화에 대한 이제 문화가 계속 퍼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네, 우리 다정 패널. 네, 저도 오늘 이 자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 또한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뭐 소통의 문제가 되게 많다, 힘들다, 어려움이 되게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성세대로부터 또 저희 MZ세대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MZ세대가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느낌을 조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MZ세대 또한 또 기성세대와의 소통을 어려워하지 않고 또 열린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고자 해서 어쨌든 저희가 각자가 이제 살아온 세대 환경이 달랐다 뿐이지 지금 한 시대를 사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렇게 같이 소통해서 만들어가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오늘 대담을 정말 축약해서 잘 말해준 것 같아요. 네. 부담 갖지 마세요. 네, 우리 지훈 패널. 네, 너무 잘 말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기회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고 또 다가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또 저도 기업에 그 가족 친화 제도를 도입하려는 입장에서 정말 많은 제도들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계기였는데요. 네, 맞아요. 저희도 적용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고 또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우리 방청객 중에서도 오늘 우리 대담 좋았다. 뭐 이런 부분은 개선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가족 친화 사업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실까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가족 친화 컨설턴트도 하고 있고 네. 가족 친화 인증 심사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가서 이제 기업의 경영진을 뵐 때 가장 고민하는 분들이 바로 이 주점이에요. 그 MZ 세대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들을 제가 가서 그분들 만나뵀을 때 네. 전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오늘 이 토크 콘서트 대담의 순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답변해 주셔서 문화상품권 바로 드릴게요. 네.
제가 또 드릴게요 하고 시작하면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네, 발표해 주셔서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2022년 2차 가족 친화 네트워크 모든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선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